김성희님이 저한테 정답 말씀하셨네요라고. 이거 문자 읽다가 그 발자국, 그렇죠? 예, 그거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금방금방 이렇게 증거가 남아가지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막 사진, 동영상 쉽게 찍을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이른바 한 방 한 방 아껴서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제부터 우리 삶에서 이 카메라의 역할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에 그 한 장의 추억 속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많이 찍으세요? 사진요? 전 좀 안 찍는 편입니다. 필름 카메라 다뤄본 적 혹시 있으세요? 필름 카메라는 있죠. 다뤄보셨어요? 신문방송학과.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 카메라가 예나 지금이나 좀 비싸기는 해요. 네네. 예전에는 카메라가 얼마나 했을까요, 가격대가? 근데 사실 카메라 가격대를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또 이게 일반인이 살 수 있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사진 가격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사진을 저희가 찍었었잖아요. 네. 1950년대 사진 한 번 찍는데 한 1원 정도 했었거든요. 1원. 근데 당시 쌀 한 가마 값이 4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쌀 한 가마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공무원한테 한 달 먹을 양으로 이제 쌀 한 가마씩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한 달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값어치가 맞을 것 같고. 그럼 사진 한번 찍는데 1950년대 월급 4분의 1. 네, 우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니까 카메라 가격은 뭐 거의 90년대 중후반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던 게 돼가지고 예. 너무 비쌌죠. 그래서 사진 한번 찍으려면 이제 사진관, 네, 전문 사진사를 찾아갔는데 사진관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한 14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883년에 이제 한성순보라는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네. 1884년 3월 18일자에 작년 여름에 김용원이라는 사람이 일본인을 초빙해서 서울 저동에 촬영국을 개설을 했고 금년 봄에는 지훈영이라는 사람이 또 일본에서 사진 기술을 배워서 서울 마동에 촬영국을 개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진관이 아니라 촬영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883년이면은 140년 거의 됐죠. 그래서 또 1907년에는요 대한매일신보에 천연당이라는 사진관을 개업했다는 개업 광고가 실리는데요. 네. 20년 만에 촬영국에서 사진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때가 이제 좀 대중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7년? 네. 근데 이 천연당이라는 이름이 왜 천연당이냐면요. 천연당? 흑백 사진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색조가 조금 들어간 천연 사진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천연당입니다. 자연스러운 사진 색감도. 네, 근데 뭐 나중에 좀 칠하고 그랬죠 원판에다가. 근데 이때 주요 고객은 왕실 인사나 부유층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특이한 것은 이제 고객들 중에 기생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진 찍는 이유가 이제 기념이 아니라 초상화 대신에 남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 장사를 얼굴을 이제 좀 내보이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초상화 대신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그래서 네. 기생들이 사진을 찍어놓고 네, 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또 이게 사진관에서는 이게 어찌 귀하고 비싼 거다 보니까 네네. 한 방에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종 꿀팁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부부가 같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일이 많았는데 네. 당시 이제 찍으러 오면은 부인들이 눈을 렌즈하고 안 마주치고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을 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이건 카메라 좀 렌즈를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네, 일부러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왜냐면 눈을 마주치는 게 좀 예의가 아니었던 그 시절이어가지고 카메라랑도. 네, 애를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에 사진 잘 찍히는 법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신문에 나올 정도예요? 기사가 수십 개 수백 개 뜹니다. 사진 잘 박히는 법 이래가지고 그때는 사진을 좀 박는다고 했었죠. 왜냐면 물리적으로 이미지를 인화시 위에 눌러서 고정을 옛날에 시켰기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진 박는다고.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골라왔는데요. 학교 졸업 기념 사진하고 결혼식 사진 잘 찍는 법 이제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1930년 기사고요. 사진 학교 졸업 기념 사진 박을 때는 나중에 이제 사진첩을 펴놓고 볼 때는 결코 동무의 눈에 거칠어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이 떨어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정답게 아름답게 보여라. 이게 좀 팁이었고요. 결혼식 사진은 또 어떻게 박나 이제 이것도 거실에 걸어두고서 피차 정분이 엷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샘솟는 표정으로 찍혀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분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얼굴이 평면으로 보이면 안 되고. 남자는 이제 부인들은 이제 눈을 안 마주치는 게 문제였는데 남자는 너무 머리를 쳐들고 이제 배를 내미는 게 이렇게 그때 또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요령이 좀 나왔었습니다.
또 그 왜 옛날 얘기 들어보면 사진 공포증 네. 있었다 하잖아요. 맞아요. 영혼 뺏어 간다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기술이니까 이제 그때 뭐 모든 신기술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전선, 자전거, 전기불 뭐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 사진 무서워하시는 사람들도 당연히 계셨습니다. 잘 모르고 불확실한 거는 일단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피하게 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금 사진 관련해 가지고 가장 널리 퍼진 미신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으면 그 풍경 사진 거기에 찍힌 나무나 풀들도 다 시들어버린다. 뭐 이런 미신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3명이 사진을 찍으면 가운데 있는 한 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하고요. 100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전신을 찍어야 이제 그 온전하지 뭐 이렇게 뭐 상반신 사진을 찍는다거나 팔다리가 없이 사진을 찍으면 네. 그 부분이 소실된다. 이런 이제 미신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여름에 들어야 되는데. 방주영님이 2001년에 디카 나오자마자 산 남편 정작 충전을 안 해서 출산 직후 아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아우 이렇게 보내셨고 6371님은 66년에 태어난 저는 6남매 중에서 첫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돌 사진이 있습니다. 누나 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것도 있네요. 역사적으로. 사진관이 호황을 맞은 게 네네. 전쟁 당시였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전쟁이 있으면 좀 그렇게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을 좀 증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전쟁 직후 부산에서부터 이제 시민증이라든지 병적 증명서, 야간 통행증, 기관 요원증 같은 여러 종류의 어떤 신분증을 발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증명 사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신분 증명이 안 되면은 바로 이제 처결이 가능한 즉석 처결 뭐 그 좀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죠. 신분 증명이 안 되면 좀 수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괴짝 사진관이라는 급속 사진관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뭐라고요? 괴짝 사진관이요. 그래요? 사과 괴짝을 암실로 이용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부스 안에 들어가서 찍는 그런 즉석 느낌인가? 사진 나름 즉석 사진이죠. 그래서 최대 30분 만에 사진 인화가 됐는데 굉장히 우와. 혁명적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운영할 정도로 성행했고요. 우표만한 증명사진 3장에 100환 정도로 그 당시로 따지면 꽤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대중화가 많이 됐네요. 네, 그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이제 여성 초상 사진도 전쟁통에서부터 본격화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군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필름하고 기술도 흘러나와서 장비 접근성도 높아졌을 뿐더러 또 이제 미군이 오면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니까 광고, 잡지 산업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산업이 성장을 해서 실제 사진관의 영업 수익은 여기서 다 나왔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때까지 흑백 사진이었을까요? 컬러 사진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이제 컬러 사진 대중화된 거는 서양은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이미 다 컬러였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때 이제 그 기술이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비싸가지고요. 이제 그 사진관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장비가 비싸가지고 실제 대중화가 된 거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봐야 되고요. 완전히 좀 컬러 사진이 흑백 사진을 밀어냈다라고 봐야 되는 건 198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사진보다 영화가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진은 흑백 사진인데 영화는 컬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영화가 먼저 컬러 영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 사진으로 컬러 사진 나오게 된 건 아마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라고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80년대부터는 그래도 각 집에 카메라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이때? 네,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컬러 사진 대중화 시기가요. 그 카메라 보급하고 겹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기술이 발전이 늦었던 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좀 이제 늦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좀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최첨단 기술하고 좀 한 20년 전에 보급됐던 기술하고 동시에 이제 보급이 되는 그런 현상, 동시다발적으로 대중화되는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삼성이 최초의 카메라를 출시한 것이 1979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984년, 1986년에는 전자동 카메라와 줌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출시돼가지고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다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억상 거의 뭐 무기, 그렇죠. 어깨에 매야 됐고, 같았어요. 거의 ENG 카메라만한. 맞아. 그래서 손에 가볍게 들 수 있는 이 콤팩트 카메라라고 했죠. 당시 이제 신문 광고에 실리기로는 이 콤팩트
카메라 일명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는데 네네네. 90년대 후반쯤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1980년대 90년대 짧게 좀 애용이 됐는데 영원히 좀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이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제 뭐 컬러는 빛이 바래니까 흑백이 더 좋다 이러면서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기사는 항상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똑딱이 카메라. 다들 아마 그 추억 속에 있을 겁니다. 네네. 또 그 필름 카메라의 매력은 인화하고 현상하는 거. 네. 사진관에다가 필름 한 통 맡기고 그 기다리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되게 그것도 맛있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 이제 필름통을 사진관에 맡겨가지고 맞아요. 현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1990년에 필름 한 통 현상을 하고 인화를 하려면 필름 값이 한 3,000원 했어요. 그리고 현상비가 통당 2,500원. 인화비는 또 장당으로 해가지고 몇백 원씩 했는데 1990년 최저 시급이 69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취미죠. 사진 찍는 거는. 근데 이제 그래도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 설렜던 게 굉장히 좀 행복한 추억이었고 근데 망치면 안 되는 사진이 또 있잖아요. 돌잔치나 졸업식 사진 같은 거. 네. 그래서 빛이 뭐 일반인이 찍으면 빛 잘못 번져가지고 역광 때문에 사람 얼굴 까맣게 나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문 출장 사진가도 등장을 했었죠. 비쌌지만 이분들한테 안 찍을 수가 없는. 디카 얘기 좀 해볼까요? 박영훈 님이 그 필름 회사들의 몰락 그 이후에도 이제 디카가 나온 이야기도 막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네. 사실 이제 산업 지각 변동이 일었던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디카죠. 이게 정말 많은 걸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카메라라고 했다가 이게 필름 카메라, 필카가 되고 디카가 되고 폰카가 되고 이제 뭐 그런 세상인데요. 네. 디지털 카메라 처음 등장한 건 1975년 코닥이 개발한 시점인데 당시 이 디지털 카메라 무게가 한 4kg 정도 됐다고 해요. 4kg요? 요즘은 노트북도 그렇게 안 나가죠 무게가. 와. 그리고 상용화가 된 게 이제 1981년 소니 마비카 이게 전문가용이었고, 그다가 1990년대가 정말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여가지고 DSLR이 쭉 유행을 했었어요. 이 니콘 거죠. 근데 이때는 엄청 비쌌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필름 카메라가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고 디지털 카메라도 10년 정도 있다가 거의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카 때문에 각 기업들이 무너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필름 카메라 대표 기업이었던 코닥이 이제 뭐 거의 제왕이었는데요. 사진을 대중화한 기업이었는데요. 2012년에 이미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2013년에 필름하고 카메라 사업부 매각을 하면서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회생했는데 지금 뭐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부터는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필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산업이죠. 화학적 기술하고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 화학품이나 제약 원료 생산 같은 거 도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의류 쪽으로 패션 브랜드 로열티 수익으로 좀 자기네 브랜드 빌려주고 로열티 받고 기업 명맥을 잇는 중입니다. 근데 후지 필름 같은 경우에는 코닥처럼 필름 회사였지만 필름 주 원료인 콜라겐을 사용해가지고 화장품이나 바이오로 좀 성공적인 전환했다고 합니다. 명맥은 살아있는. 네, 명맥은 살아있는. 전 코닥이 디카를 제일 먼저 발명해 놓고 그것 때문에 쓰러진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선아님 77년도 삼성 정밀에서 만든 삼성 미놀타 구입해서 좋았었다. 추억 속으로 또 같이 다녀왔습니다. 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